하루아침에 제 통장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바로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왜 제가 기억을 못할까요? 마트에서 카드가 막혔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 은행 직원이 말해준 충격적인 사실. 적금 통장이 모두 해지되어 있네요. 38년 직장 생활로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퇴직 당시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송별회에서 받은 꽃다발을 안고 집에 오던 그 기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퇴직금 8천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이 정도면 노후 준비 완벽하지. 통장 정리하면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혼자 살 자신은 없었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혼자 사는 게 막막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아들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이사 가던 날. 할머니 방이에요. 어때요? 남향으로 된 가장 좋은 방을 내어줬어요.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우리 딸이 할머니 오신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7살 손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매일매일 같이 놀자. 마음이 녹을 것 같았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오전 5시 30분 기상. 온 가족 아침밥 준비.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며느리가 고마워했어요. 손주 2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서 빨래, 청소, 저녁 준비. 할머니가 와서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도 만족해했죠. 저녁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손주들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주고.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텔레비전 보며 웃고 손주들과 놀고. 가끔 옛 동료들이 전화하면 자랑했거든요. 나는 아들 며느리가 잘해줘서 정말 좋아. 손주들이랑 있으니까 하루가 너무 즐거워.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부터였죠. 엄마,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손주가 과자 달라고 할 때였어요. 당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할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서운했어요. 어떻게 키우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생활비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넘어가요. 어머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처음엔 미안했죠. 제가 들어와서 생활비가 늘어난 거니까요. 퇴직금에서 50만 원씩 보태주기 시작. 일시적으로만 도와달라는 말을 믿고 말이죠. 하지만 일시적이라던 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또 그런 식으로 설거지해요? 어느 날 아침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름때가 제대로 안 빠져요. 몇 번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 아예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집안일 하나하나가 검열 대상이 됐습니다. 빨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청소기는 왜 구석구석 안 돌리세요? 반찬은 왜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뭘 해도 지적받았어요.
더 황당한 건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다른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는 왜 맨날 집에만 계세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돈 또 쓰셨죠?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 하는 것도 문제, 안 하는 것도 문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점점 눈치가 보였어요. 할머니, 아이가 TV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교육에 안 좋다니까요. 할머니가 자꾸 과자 사주시면 어떡해요? 아이들 충치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교육 방침이랑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손주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속상하대. 7살 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걸까요? 가족 모임이 제일 힘들었어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언제 저런 대접 받아볼까요? 이런 말들을 들었죠. 그런데 정작 집에선 어땠을까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우연히 들린 대화예요. 엄마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 한다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당신 엄마한테 좀 말씀드려봐.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 집의 골칫거리였구나. 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우리 좀 얘기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하라고요? 제가 뭘 이해 못했다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며느리 기분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뭔가 실수하면 좀 참아주시고요. 참으라고요. 또 참으라고 하는군요. 엄마가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집안이 평화로워져요. 조심하라고요? 집안에서 제가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다는 거죠? 며느리도 처음엔 좋게 받아들였는데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해요. 그러더니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며느리 입장은 이해해야 하는데 제 입장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또 들렸어요. 당신 엄마 정말 답답해 죽겠어. 맨날 눈치 없이 끼어들고 어디 가서 사실 때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까다로워? 엄마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마지막 말이 제일 아팠어요. 맞아요. 저한테는 정말 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차피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았지? 38년 직장 생활할 때는 어땠나 생각해 봤어요.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의 그 당당함. 후배들이 부장님 하며 찾아올 때의 뿌듯함. 어려운 프로젝트도 척척 해내던 제가 왜 집에서만 이렇게 작아져 있을까요? 존중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퇴직금을 보태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도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구나. 그때 문득 오래전 일기장이 생각났어요. 서랍 깊숙이 먼지 쌓인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대, 30대에 써둔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다. 바느질을 제대로 배워서 손주들 예쁜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 전국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취미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언제부터 이 꿈들을 포기했던 걸까요? 결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남편 병간호하면서, 아니면 아들네 집에 들어오면서. 일기장의 한 줄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남편과의 추억들도 나왔어요. 여보, 은퇴하면 둘이서 여행 많이 다니자. 그때는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런 약속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서 못 지킨 약속들. 여보, 나 이제 뭘 해야 할까? 남편 사진에 말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다짐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과감히 떠나겠다.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제 새로운 인생도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나 나가서 살겠다. 아들 손에서 커피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는데 표정을 보니 이미 다 들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가서 사실 건데요? 씩 웃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좋아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혼자 사시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요. 어머니 연금으로 어떻게 해요? 걱정해주는 척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제가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원룸 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르신 처음이시면 관리비 적게 나오는 대로 하세요.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하시고요. 1층은 습하고 고층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니까. 2-3층 정도가 딱 좋아요.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어떤 곳은 너무 비싸고 어떤 곳은 너무 낡았고. 드디어 찾은 괜찮은 원룸. 15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 작은 주방이 있었어요. 월세 45만 원. 관리비 8만 원. 여기 좋네요. 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고 지하철역도 가까웠어요. 여기가 내 집이 될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사 계약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 간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정작 제 물건이 얼마 없다는 걸.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38년 직장 생활의 흔적들. 대부분은 추억뿐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이 도와줬어요. 엄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고마운 말이지만 이미 마음 먹었어요. 괜찮다.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 손주들도 따라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무섭지 않아? 아이들이 걱정해 주니까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 자유로워서 좋아.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밥 해먹는 것부터 막막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고, 뭘 해먹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어색했어요. 이제까지는 가족 분량으로 샀는데, 혼자 먹을 분량을 가늠하기 어려웠거든요. 세탁기 사용법도 헷갈리고, 버튼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눌러야 할지,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무서웠어요. 이걸 언제 다 익혀? 하지만 하루하루 배워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요리법도 찾아보고, 혼자 사는 사람 간단 요리 이런 걸 검색해 봤어요. 유튜브로 생활 정보도 익혔어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쉽네.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혼자서 해낸 일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김치찌개 끓이기 성공. 김치를 볶아서 물 넣고 두부랑 돼지고기 넣고. 처음엔 짰는데 2번째는 딱 맞더라고요. 둘째, 세탁기 사용법 완전 정복. 매뉴얼 보면서 하나하나 익혔어요. 셋째, 전기료 3만 원 절약하기.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빼고, LED 전구로 다 바꾸고. 작은 승리들이었지만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해냈네.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첫 월급날의 눈물, 그 이유를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총 80만 원, 월세 45만 원, 관리비 8만 원, 전기료 5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비 3만 원, 생활비는 고작 17만 원뿐.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사나 싶었어요. 일을 해야겠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연세가. 여러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혹시 나이 제한 있나요? 아니에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사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시급 9,62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한 달에 38만 원.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계산기 버튼도 헷갈리고, 바코드 찍는 것도 서툴렀어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 젊은 손님들이 기다려주기도 했고요.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어제 없으니까 심심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첫 월급 38만 원을 받던 날. 눈물이 났어요. 38년 만에 다시 받는 내 돈이었거든요. 퇴직 후 처음으로 제가 번 돈. 이 돈은 순전히 내 노력으로 번 거야. 그런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나 자신아. 집에 돌아가며 혼잣말했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지만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으니 편했어요. 문화센터 안내 책자를 보다가 바느질 수업을 발견했어요.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손이 서툴렀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정도만 완성해 오세요. 숙제 받는 게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어요. 온전히 제 시간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선 제 몸이 건강해졌어요. 편의점 일로 매일 걸어 다니니까 체력이 늘었고, 혼자 요리하다 보니 식습관도 좋아졌어요. 짜고 기름진 음식 대신 담백한 걸로. 야채도 많이 먹게 되고, 거울 보니까 살도 빠지고 표정도 밝아졌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있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계획한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월 수입은 118만 원. 연금 80만 원 더하기 아르바이트 38만 원. 월 지출은 110만 원. 주거비 53만 원 더하기 생활비 57만 원. 8만 원씩 적금도 넣어요. 돈은 전보다 훨씬 적게 쓰게 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웠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아들이 말했어요. 혼자 사시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며느리는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편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잔소리 안 하거든. 그랬더니 둘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손주들이 가끔 놀러 와요. 할머니 집 좋다. 우리 집보다 재밌어. 아이들은 순수해서 좋은 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든 쿠키도 주고 바느질로 만든 손인형도 선물해줘요.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우와, 진짜 대박. 할머니 완전 멋있다. 아이들의 반응이 제일 뿌듯했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어르신 커피 한 잔 해요. 근처 카페 사장님이 가끔 불러주셔요. 60대 초반의 젊은 사장님인데 자주 이야기 나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글쎄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서요. 정말 그랬어요. 편의점 일하고 바느질 수업 가고, 집 정리하고 요리 연구하고 독서하고, 가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어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도 소중해졌어요. 바느질 수업에서 만난 60대 언니들. 우리 언니는 정말 용기 있어. 혼자 독립하다니 나는 꿈도 못 꿔. 이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면서도 걱정해줘요. 그래도 아픈 일 있으면 어떡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밤늦게 TV 봐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아침에 늦잠 자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도 허락받을 필요 없고, 돈 쓰는 것도 제 맘대로 계획해서 쓸 수 있고, 이게 진짜 자유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어요.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었거든요.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야. 이해해.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자.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원망도 다 사라지고 미움도 없어졌고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살면서 일까지 하시다니. 저희가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론 여전히 빠듯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요. 노후에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려요. 제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은 것들이에요. 첫째, 절대 참지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참아야 한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 감정과 생각도 소중해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권리 있어요. 어른이니까 참아라는 핑계일 뿐이에요. 둘째, 경제적 자립을 점검하세요. 가족이라도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목소리를 잃게 돼요. 연금 얼마나 나오는지, 적금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필요하면 부업이라도 해서 내 돈 만드세요.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니어 환영하는 일자리 많아요. 셋째, 혼자 살 수 있는 기술을 익히세요. 요리, 청소, 세탁, 인터넷 사용법까지.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 버려요. 유튜브, 인터넷 강의, 문화센터 활용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기술이 있어야 진짜 독립 가능해요. 넷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가족만이 전부 아니에요.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종교 활동,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나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즐거워요. 다섯째,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남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피곤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해보세요. 바느질, 요리, 독서, 그림, 노래. 뭐든 좋아요. 나이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식 위해서, 손주 위해서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한 분에게만 꼭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두려워서 참고 계신 분들,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경험담이 용기가 되길 바라요. 앞으로도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노후 자금 관리법부터 건강관리, 취미생활, 인간관계까지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야기를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노후 독립 체크리스트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